자, 실습예제 17번 기타 채무의 거래 입력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 한국전자예요. 우리 거래 분개하고 전표에 입력할게요. 1월 넘기고 7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입니다.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단기 차입하여 당좌 예입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 회계 처리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단기 차입 해오고 당좌 예입 국민은행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에 빌려온 돈 단기 차입금, 부채, 대변에 단기 차입금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차변에 빌려온 돈을 당좌 예입, 당좌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당좌 예금 거래처 국민은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답 맞는지 한번 볼까요? 답이 맞네요. 그죠? 자, 다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0일이에요. 거래처 캠코전자의 미지급금 중에 60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해요. 자,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 부채이죠? 요거를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였대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통장, 즉 당좌예금에서 돈을 꺼내서 쓸 때 회사 통장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낱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표에다가 큰 금액을 한 번에 써서 발행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 빼는 수표를 사용하는 수표를 우리는 당좌 수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뜻은 곧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부채를 갚았다는 뜻이겠죠. 대변에 그쵸,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그럼 차변에는 그쵸, 부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거래처는 미지급금에 캠코전자 추가로 달아주고요. 확인해 볼까요? 그쵸, 맞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1일입니다. 매출자 한일테크와 무선 키보드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까지만 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데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따로 또 받았대요. 자,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 우리 먼저 받은 돈, 그쵸,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입을 하였대요. 당좌 예입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이 왜 늘어났나 보니까 먼저 받은 돈, 즉 선수금 해서 대변에 선수금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죠. 7월 19일에 우리 아까 국민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빌려왔던 것 같아요. 차변에 코드 F2번 눌러서 당좌예금 증가했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었는데 신규로 등록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플러스 표시 누르시면 코드 00000으로 들어가요. 자, 거래처 국민은행 당좌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이미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던 당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죠. 취소 누르시면 거래처 코드 98004 해서 우리가 등록하고 싶은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거래처명 국민은행 당좌 그대로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기 전에 다른 정보가 있다면 수정을 누르면 다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거래처 등록했던 거 다른 정보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신규 금융거래처 그냥 코드 말고는 따로 제시가 된 게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니
하시면 되고, 차변의 금액은 1,500이었던 것 같아요. 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었고, 금액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7월 20일이에요. 7월 20일에는 캠코전자의 미지급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던 거죠.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거래처는 캠코전자 600만 원어치를 나는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갚았던 것 같아요. 국민은행 당좌예금 2개 나오는데 우리 원래 있던 거 기존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7월 21일입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거. 금액이 40만 원이었어요. 왜 들어왔나 보니까 대변에 선수금 먼저 받은 돈이었죠. 그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10%만큼을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하는 거 한일테크랑 같이 거래했던 계약이라는 거까지 입력해 주시고, 자, 다음은 23일 거부터 또 거래계상의 거래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 내용불명이 입금되었대요. 이유를 모르는 돈을 받았네요.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이 늘어났으니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대변에는 왜 늘어난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돈, 가짜로 받은 돈에서 우리 가수금이라는 채무 계정 과목 사용을 하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24일 내려갈게요. 자, 매출처 한일테크에서 7월 21일, 요거 21일자 회계 거래 조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회하면 요 화면이 되겠죠? 아까 입력했던 부분이네요. 선수금 40만 원어치 받았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21일에 주문받은 무선 키보드를 400만 원 원래 금액이네요. 에 인도하고, 계약금 아까 40만 원이었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고 해요. 자, 우리 주문받은 무선 키보드 상품 될 것 같아요. 상품 매출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생길 거고, 그 대가로 돈을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전체 상품 금액 400만 원을 모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계약금은 차감하고, 즉 선수금은 40만 원 빼고 나머지 360만 원어치만큼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회계 처리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7월 23일입니다. 우리 차변의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었어요. 금액은 700만 원어치만큼 이유를 모르는 돈을 받아왔죠. 가짜로 받은 금액 우리 출장간 직원이 넣어주었어요. 입력하시고, 자, 7월 24일이었어요. 아까 21일 거 좋아야 하니까 선수금 40만 원어치 있었죠? 선수금 4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으로 360만 원어치를 받았어요. 왜 받았나 보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돈이에요. 자, 선수금 아까 한일테크였던 거 달아주시고,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로 한일테크와의 거래였었고, 상품 매출도 뭐 마찬가지로 한일테크 이렇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25일입니다. 이번 달 직원의 급여 중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하였대요. 요거 우리 58차시 과제에서 나왔던 거랑 좀 유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급여가 발생했으니 차변의 비용 발생,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급여 중에 우리 전체 500만 원을 모두 다 직원이 받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는다고 하였어요.
세금 60만 원이었고 요 60만 원 세금 소득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한은 공제받는 돈은 회사에서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뭐 국세청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돈이라 해서 미리 보관하는 돈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발생,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그리고 나머지 잔액 460만 원을 뺀 440만 원만큼 보통예금 하면 그쵸, 요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려갈게요. 자, 7월 26일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7월 23일 7월 23일 요거 회계 처리 한번 조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7월 23일 조회하면 요런 화면이었죠. 가수금 직원이 700만 원어치 보내준 게 있었어요. 돌아와서 자, 그 입금된 내용 중 매출처 가산테크의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아, 내가 그때 받았던 가짜 돈 700만 원이 알고 보니까 가산테크의 외상매출금이네 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처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 가보도록 할게요. 7월 25일입니다. 급여가 발생하였죠? 종업원 급여 발생했는데, 자, 그냥 급여 말고 급여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보니까 직원 급여였네요. 800번대 급여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800번대 판관비로 금액은 500만 원이었고, 자, 이 전체 금액 다 모두 보통예금으로 그 이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금액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이체한다고 했었죠. 440만 원어치만. 그럼 나머지 금액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냐 보니까 예수금이었고 회사가 소득세 60만 원어치만큼을 미리 떼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 준대요. 회계 처리 봐주시고 26일자 거래 갈게요. 자, 7월 26일자입니다. 우리 가짜로 받았던 돈 가수금 700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어요. 무엇인가 보니까 외상매출금이었네요. 누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인가 보니까 가산테크였어요. 매출처 가산테크.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합계전액 시산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1일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도 확인하고 여기도 확인해 주시고 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여태까지 입력했던 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액 시산표와 총계정 원장 등 장부를 살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